자, 61페이지 갑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거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점들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군 관할구역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특강, 특특은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군 관할구역에서 자, 아름답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 시군 관할구역에서 위반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관리계획은 있는 겁니다. 관리계획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관리계획에서 용도적이나 지구구역 다 지정하고 해야 되겠죠. 또 기반 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또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겠죠. 또 만약에 광역도시가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 더 위에가 있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계획이 위반돼야 되겠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기본계획 틀 잡아주는 거니까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이 위반이 돼야 된다. 순서하겠습니까? 만약 광역도시가 있다면 먼저 광역도시에 수립이 될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 관리계획의 절차 문제는 이렇습니다. 용어만 좀 틀려요. 여기는 수립이란 말 안 쓰고 뭐라고 하죠? 위반이란 말 써. 위반. 안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의미는 같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위반권자가 나옵니다. 자, 위반권자가 자, 관리계획을 뭐 하는 거죠? 위반합니다. 위반. 수립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위반 단계가 있다. 자, 위반하고 나서 절차 쭉 한번 흘러보세요. 절차는 거의 다 똑같으니까. 자, 위반하고 나서 우리는 기본계획은 승인이란 말 썼잖아요. 승인이 아니고 뭐죠? 결정. 그래서 위반하고 결정 과정입니다. 됐죠? 결정. 자, 그리고 결정하면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자, 보통 우리 아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 같으면 승인하고 나서 공고 열람했죠? 공고 열람. 근데 관리계획은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고시 열람. 표현만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결정하고 나서 뭐 한다고요? 고시 열람. 고시도 똑같이 알리는 겁니다. 알죠? 공고처럼 똑같이 공보에 고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시 열람하는 겁니다. 대인 차이점이 있다면 미리 정리할게요. 아까 우리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공고 열람하고 열람기간이 며칠 이상이었죠? 자, 근데 여기는 열람기간 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 규정이 없냐면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겠죠?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은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 규정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30일 이상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열람기간 규정이 없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결정고시한 이후에 뭐가 들어가죠? 도면 작성이 들어가야 돼. 자,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형 도면. 다시 말해서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까지 도면으로 나와줘야 돼. 알겠죠? 왜냐하면 잘리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면을 작성해야 될 것이고 이 지형 도면 작성은 누가 하냐면 위반권자가 작성하는 것이에요. 이게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죠? 작성된 것을 알려야 되겠죠? 지형 도면을 고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절차상에는 안 들어가지만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이게 의미가 있는 조항이죠. 그죠? 지형 도면 고시를 합니다. 이게 순서로 따지면 결정고시 이후에 도면 작성하고 그리고 고시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지형 도면 작성 고시는
우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결정고시 나고서 2년 이내 작성하고 고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2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토지이용 규제법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국토법에 안 나와 있고. 그래서 한참 뒤에 도면 작성해서 고시가 되겠죠. 이 고시의 의미는 뭐죠?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겠죠? 그럼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할 거냐는 국민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 국민이 관심이 없어. 국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 땅이 녹지지역인데 상업지로 변경된다겠죠? 그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잖아. 그 문제는 언제부터 상업지역이 될 거냐? 그지?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또 언제부터 내 땅이 개발 제한구역이 되는 거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언제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우리 관리계획 결정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언제 발생한다고요? 고시한 날. 뭘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래서 여기에 또 여러분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에서 지금까지 기출된 지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있다 없다? 없어. 관리계획만 있는 거니까. 알겠죠? 아까 우리 기본계획만 있는 게 생략서열하겠죠?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이고. 제 말 이해됩니까? 효력 발생 시기는 어디에만 있다고? 관리계획만.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냐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기가 규정이 돼 있고 그 시기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미리 정리 끝내버릴게요. 자, 매번 나오는 틀리게 나오는 지문이 뻔해.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 거의 뭐 단골 틀리게 나온 단골 지문이야. 자, 다음 날 O다 X다. X. 자, 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고 다음에 나오거든. 이것도 X. 이건 왜 나오냐면 옛날에 도시계획법일 때 우리 도시계획법이 옛날 2000년도 초반까지 도시계획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5일 후라고 할 때 나왔었어. 알겠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기 때문에 5일 후 하면 틀려요. 자, 또 한 가지. 여기도 꼭 여러분들 공부할 때 조심할 것. 이렇게 외우라니까 꼭 고시한 날만 외우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딱 그렇게 또 틀리라고 나와.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시한 날만 외워놨다가 고시한 날 나왔네. 맞았다 그러면 큰일 나. 맞았다 틀렸다. 그렇지.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야.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은 이쪽이잖아. 알겠습니까?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항상 지형도면까지 붙여가지고 공부하시라고. 그냥 고시한 날만 외워놨다가 이 지문 뜨니까 고시한 날 맞았네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틀리게 나오면 뻔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전부 다 틀리게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해요.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은 재검토한다 안 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한참 뒤에 하겠죠?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아까 우리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있다겠죠?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기본적인 절차는 먼저 잡아드리고 다시 특징으로 갈 겁니다. 자, 똑같이 여러분 입안할 때는 절차 크게 두 개. 뭐 기초조사 또 의견청취. 똑같아.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하는 거겠죠? 그리고 의견청취. 의견청취도 두 가지. 자, 뭐 우리 주민 등의 의견 청취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군 같으면 시군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똑같고 또 결정할 때는 뭘 거친다? 똑같다니까 협심, 협의하고 심의. 협의는 어디하고 하겠어요? 관계행정기관장. 심의는 어디? 도계비, 도시계획위원회. 다 똑같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절차는 똑같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좀 달라져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 절차는 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 의견정치. 의견정치는 주민 등의 의견하고 지방의회 의견정치 거치는 것이에요. 또 결정할 때는 뭐 거친다? 협의하고 심의. 협의는 어디에 간다고요? 관계행정기관장. 심의는 도계비, 도시계획위원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아. 자,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기본 성격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적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리로 결정할 내용은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네요. 내용 6가지. 관리로 결정할 사항들 6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은 꼭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적인 걸로 들어갈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특례적 규정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정리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은 시군 관할 구역에서 위반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우리 기본계획이 연계 수립할 수도 있어서 없어서 있었죠. 기본계획에서 인접구역을 포함해서 수립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도 인접구역을 포함해서 위반을 해야 되겠죠.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연계 위반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자, 연계 위반이 뭐라겠죠? 인접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알겠죠? 그래서 연계 위반은 아까 말처럼 인접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이것은 원칙이다, 예배다. 예배. 원칙은 어디서 위반하고? 관할 구역. 알겠죠? 자기 관할 구역에서 위반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고, 인접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이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시 위반이라고 나오죠? 자, 동시 위반도 가능합니다. 자, 동시 위반이라고 해놓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동시 위반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그 전에 뭐가 먼저 수립돼야죠?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겠죠. 광역도시가 있다면 그게 먼저 수립되고 여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겠죠. 순서는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리계획을 조속하게 위반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또 광역도시 하면서도 같이 해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동시 위반. 알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한꺼번에 같이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동시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원칙이다, 예배다? 예배다. 특례 규정이니까. 원칙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수립이 된 다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럴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하지만 동시에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함께 위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전부 다 우리 특례 규정이라 하는 것이야. 특례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특례. 알겠죠? 연계 위반도 마찬가지. 원칙은 관할구역에서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자기 관할구역에서 해야지. 근데 인접한 시군까지 포함해서 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또 동시 위반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 봐두시고. 또 세 번째입니다. 차등 위반이 나오죠. 여기는 대신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연계 위반이나
동시반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알겠죠? 대신 차등 위반은 해야 됩니다. 자, 차등 위반이 뭔가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A라는 시가 있어요. 그럼 A시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겠죠. 관리계획. 근데 요 지역상 볼까요? 자, 만약에 요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다 봅시다. 두 개만 놓고 비교하게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 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설치? 그럼 볼까요? 자, 우리가 도시지역이면 지하철 등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전철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농림지역도 지하철 설치해줘? 똑같이 해줘? 누가 이용하라고?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도시나 농어촌 산촌하고 인구 밀도나 지역적 특성이 다르잖아. 그럴 때 관리계획은 균등하게 위반해야 돼? 차등을 둬서 위반해야 돼? 거의 차등 위반이야. 알겠죠? 여기 기반시설 설치할 필요가 없죠. 지하철 설치할 필요 없잖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농림지역에 지하철 설치해봐야 몇 명이 타겠어.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종류라든가 또 용도지역을 지어갈 때 마찬가지.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에 많이 지정해야 되겠죠. 농림지역에 상업지역 지정해봐야 얼마나 지정하겠어. 좁게 지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인구 밀도나 지역적 특성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하여 균등하게 위반해야 한다면 틀려. 균등하게 위반된다. 차등을 둬서 위반해야 된다. 그렇게 차등 위반 이것은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차등을 둬서 위반을 하여야 한다. 하나 보시고요. 자, 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주민 등이 자,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반 제한은 가능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위반 제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고 항상 중요하다고 했던 파트이기도 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29에 30에 단일 문제로 연속 2번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31 때는 단일 문제 나오기는 좀 그럴 것 같아. 그냥 지문으로 등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위반 제한입니다. 자, 위반 제한은 여러분, 자, 볼까요? 자, 누가 제한한다고? 주민 등입니다. 주민 등이 누구에게? 위반권자에게. 자, 여러분들 위반권자는 누굴까요? 어디? 원칙만 듣고 봅시다. 시장, 군수, 또 특강, 특특.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어. 알겠죠? 위반권자는 가장 기본이 우리 특강, 특특. 그리고 누구? 시장, 군수. 이 위반권자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여기는 누구도 할 수 있다? 국장이나 도지사도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근데 관리계획은 예외적이지만 국장,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어요. 차이는 뭐라겠죠?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는 문제고 기본계획은 시나 군의 방향을 잡는 문제라겠죠? 그래서 방향 잡는 문제는 자기들이 해야 되고 국민을 구속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 물론 예외입니다. 원칙은 누가 한다고? 한번 시장 구속하는 거야. 자기 시, 자기 군에서. 특강, 특특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까? 위반권자입니다. 그러면 자, 주민 등이 보세요. 주민 등이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뭐 하는 거죠? 제안. 제안은 안을 제출하는 거야. 뭐 제안 자체는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자, 위반자라면 반드시 위반권자 위반해 줘야 될까? 그렇죠. 안을 제출한 것에 불과한 요청이랑 비슷한 거예요. 요청이랑 제안한 것에 불과하죠. 그 위반권자는 위반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위반권자 마음이에요. 위반권자 재량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반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권자가 위반하고 안 하고는 위반권자가 판단하겠죠. 그죠? 위반을 안 할 수도 있어. 제한한 걸 안 넣어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대신 해줬는가 안 해줬는가는 알려는 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통보는 해줘야 돼.
그래서 입안 제한한 것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반영 여부는 통보를 해 주는 것이에요. 자, 이 통보는 입안 제한하고 나면 며칠 이내 통보하라고? 며칠 이내? 45일. 숫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얼마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최종 해봐야 75일 이내는 통보는 해주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안 제한, 주민 등의 입안 제한은 며칠 이내 반영 통보? 45일. 며칠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 등이 입안 제한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관리를 결정할 내용들 기억납니까? 어디? 관리 결정할 내용들 뭐뭐 있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이 있죠? 자, 또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것 있었죠. 자,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자, 또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나오잖아. 됐나요? 또 이게 전부 다 입안제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니, 관리 결정 내용이잖아요. 관리를 결정할 사항들이죠. 관리를 결정할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주민 등이 입안제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이 등의 개념은 뭐죠? 이해관계인. 주민만 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때 어차피 관리계획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안 제안할 때 내용에 관한 겁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씩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이 전부를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뭐 사건이나 뭐 터지면 물고 뜯고 하는 것은 선수들이잖아. 그런 생각 안 든가요? 어쨌든 뭐 일하다 터지면 달라들어가지고 정신없어. 참 할 일들 없으시면 많은가 봐. 어쨌든 어떤 일든 간에 막 달라져서 난리가 아니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죠? 뭐 하나 물어뜯으려고 마음먹으면 정신없어. 뭐. 알겠죠? 막 신상 파헤치고 정신없어. 참 좀 적극적인 사람들 많아. 이것도 마찬가지. 입안제한 다 하라고 하면 보나마나 뻔해.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다 해달라고 벌떼처럼 달라들 거야. 아마. 불리한 건 다 풀어줘 그럴 거란 얘기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입안권자 시장군수가 업무를 볼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입안제하는 것은 뻔한 것을 해서는 안 돼. 알겠죠? 딱 그걸 차단시키는 거야. 어디 뻔한 걸 볼까요? 자, 첫째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입안제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 뻔하잖아.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다면 일단 받아주지도 안 받으면 제한하는 거니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묻어주고 제한하면 계속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자, 번하면 내 땅 뭘로 바꿔줘야겠어? 중심 상업적으로 바꿔줘야겠지. 무조건 다. 다 그럴 거 아니야. 제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건 입안 제한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못하는 거예요. 자, 또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것도 원칙은 없어. 원칙은. 이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좀 이따 볼게요. 왜 그러냐면 용도 쪽도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이 고도 쪽으로 묶여 있어. 그럼 내가 뭐 하겠어요? 고도 쪽으로 풀어주라 하겠지 뭐. 방아 쪽으로 묶여 있어. 풀어주라. 경관 쪽으로 묶여 있어. 풀어주라. 제한이 있으니까. 다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내용 뻔하다 안 뻔하다? 뻔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 지구에 지정 변경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 나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또 용도 구역도 한번 해보세요. 용도 구역. 입안 제한한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아까 용도 구역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됐어. 그럼 보나마나 뭘 하겠어요? 풀어주라고 제한하겠지.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돼.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입안 제한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자, 대신 기반시설 설치해 주라. 이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것은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 마을이 있어. 알죠? 마을이 있고. 근데 이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교 없다니까? 근데 그래서 100가구 산다 봅시다. 좀 크네? 100가구 사는데 초등학교가 없어. 근데 이쪽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그럼 여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보내려면 어쩌죠? 그래, 등산복이고 딱 준비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학교를 보내야 돼. 그러면 자, 우리 마을에 초등학교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그렇지, 설치 요구를 할 수 있어. 대신 이런 건 여러분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비용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입안권자가 그걸 받아줬어.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안 제한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켜야 한다. 또 꼭 이렇게 틀리게 나와. 입안자에게 비용 부담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OX 시킬 수 있다. 알겠죠? 뭐 도로 같은 거 설치한다. 도로 설치하면 여러분들 그 마을은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그렇지. 그럼 그 도로 설치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해야 되냐 돼. 그 중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신 시켜야 한다면 틀려요.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지구단위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이야기죠. 이건 가능할까요?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 마을에 이쪽에 경치가 아주 좋아. 얘를 관광단지로 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 목적으로 이적을 지구단위 계획 묶여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개발 좀 하자. 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입안 제한이 가능합니다. 보시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하게 해주세요.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하게 해주세요.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나마나 이건 다 해주라고 했지.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재개발하게 해주세요. 개발시켜서 다 하기 때문에 뻔한 것은 안 된다겠어. 이것은 입안 제한 사유가 못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용도 지구 중에 되는 게 있다겠죠? 지정해달라고 되는 것. 자, 용도 지구는 여러분 9개가 있다겠죠? 9개 중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어. 이것도 작년에도 또 나왔어요. 이 문제는.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는 말 그대로 풀어보면 뭔 말이에요? 개발을 진흥하게 하는 지구야. 개발하게 해주는 그런 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가 5개가 나와요. 쪼개지면 알겠죠? 우리 주산 간복 특이죠? 나중에 홍보할 거야. 아니 공부했잖아 여러분들. 순간 착각했네. 몇 분 빼고는 다 했잖아. 자, 우리 주산 간복도 주가 뭐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은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은 특정개발진흥지구. 5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뭔만 가능합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걸 지정해달라고 입안 제한할 수는 있어. 자, 산업유통이 뭐죠? 공장이나 물류 유통. 쉽게 말해서 보세요. 요 지역에 요적에 뭐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류 단지가 없다니까. 알겠죠? 그럼 요 지역에다가 물류 유통시설 좀 설치해달라고 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진흥지구, 즉 어떤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야. 아까 5가지 중에 한 가지. 알겠죠? 시골 용도지구가 9개인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서도 산업유통만. 알겠습니까? 그것은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네 번째는 여러분 용도지구인데 이건 여러분 내용 좀 틀려. 그냥 지정해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용도지구상 행위 제한을 뭘로 대체하고자 하는 용도지구야. 그죠? 그래서 시골 용도지구에 있는 행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 제한을 뭘로 대체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용도지구는 다 행위제한이 정해지거든. 행위제한은 보통 조례등으로 정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뭘로 제한시키겠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오시면 돼.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생각하시면 돼. 일반적 용도지구 지정해 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제한을 뭘로 대체한다고? 지구단위로 대체하고자 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반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위반제한 사유는 네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라겠죠? 어떻게? 기, 지, 개, 용 이렇게 네 가지만 위반제한할 수 있다. 나머지는 위반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고 계신 분들은 65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65페이지 보인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반 설치 정비 계량 나오죠? 지구단위 나오잖아요.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용도지구 중에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보이죠?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제한 보이잖아. 그 제한을 뭘로 대체하자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용도지구에 관한 지정 변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 용도지구 지정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체하고자 하는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만 위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위반할 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아까 우리 여기 100가구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없다겠죠? 초등학교 설치해달라고 했어. 근데 100가구 중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3가구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르신들이야. 그럼 3가구 위에서 초등학교 설치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렇지. 힘들잖아. 그 말은 일반적으로 위반제할 때도 그냥 하지 마라.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해버리면 막 심심풀을 올려버린다니까 막 정신없이.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기반 설치하라는 것은 자, 대상 토지 면적이라 나오죠. 자, 대상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 해당되는 소유자 동의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면적, 그 면적의 5분의 4 이상 해당되는 소유자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야. 뭐 할 때? 기반 설치를 위반제할 때. 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얼마 이상이죠? 3분의 2 이상. 요게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고. 숫자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반 설치에 관해서는 5분의 4 이상 동의해요. 대상 토지 면적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라고? 3분의 2 이상. 자, 또 한 가지. 여기 토지 면적에는, 이 토지 면적에는 여러분들 국공유지는 포함이다, 제외다. 여러분 국유지는 국가 땅, 공유지는 지자체 땅 생각하시면 돼. 근데 국공유지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왜냐하면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버리면 국가 지자체가 위반자는 꼴 되잖아. 말이 안 맞죠? 주민등한테 위반자라겠지. 국가가 위반자라고 지자체가 위반자라고 해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해당되는 동의. 나머지 전부 다 얼마? 3분의 2. 기반시설만 얼마라고? 5분의 4. 기반시설 설치하든 정비하든 개량이든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29회 때 나온 것은 기반 설치할 때는 5분의 4고 정비할 때는 3분의 2야? 전부 다 얼마라고? 5분의 4. 그렇죠? 그래서 기반시설 전부 다 5분의 4. 나머지 3개는 3분의 2.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여기 여러분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이건 30회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해서는 위반제한할 수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그 문제고. 알겠죠? 위반제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대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위반제한 하려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용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요놈은 된다고 했잖아. 알겠죠? 그래서 요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위반 제한을 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동의 요건 필요하다겠죠? 자, 동의 요건 했죠?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이상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자, 거기에다가 면적 요건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려면 면적이,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최대 얼마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자, 요 정도 되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 알겠죠? 최소가 얼마라고? 1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 미만? 3만 미만입니다. 자, 또 여기는 지역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안 되는 걸 허용해 주니까 까다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래 안 되지만 허용해 주기 때문에 까다로워. 자, 요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만 가능하죠?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 지역, 또 생산관리 지역, 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때 계획관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 돼야 되죠? 50% 이상이 돼야 돼.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인 그런 지역 또는 생산관리 지역 또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걸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정해달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환경보존지역에 이걸 뭐 공장도 뭐 유통시설 들어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정 제한을, 즉 입안 제한할 때도 그 지역이 어디라고? 계획관리 지역, 또 생산관리 지역, 또 어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주상공적은 안 들어가 있죠? 왜 안 들어갈까요? 주상공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무슨 공장 들어온 개발진흥을 주상공적에 들어오라 그래. 그럼 주거적에 공장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대상지역은 주로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 나와 있죠? 그리고 그때 계획관리 지역이 면적이 몇 프로 이상 된다고? 50% 이상. 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대신 이제 예외가 있어. 우리 보전관리 지역은 거기다가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원칙은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외적으로 보전관리 지역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또 농림지역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우리 보전관리나 농림지역에도 거기다가 개발진흥지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입안 제한이에요, 제한. 입안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입안 제한할 때 요건이 아까 이야기했죠. 요놈은 영도지구 지정에 관한 문제잖아.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개발진흥지구 중에서도 뭐만 된다고? 산업유통만 된다고 한정적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동의 요건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또 면적 요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정 우리 입안 제한하려면 면적이 얼마 이상? 1만 이상 3만 미만. 또 지역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주로 어느 지역?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 계획관리가 몇 프로 이상 돼야 돼? 50% 이상. 대신 예외적이지만 우리 계획관리에 공장 증축할 땐 20% 범위 내에서 보전관리와 농림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붙었거든. 그래서 이때도 가능은 해요. 근데 예외다. 됐습니까? 그렇게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66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66페이지 보시면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의 제한 요건 나와 있잖아요. 앞에 동의요건 앞에서 봤죠? 동의요건 앞에서 봤고, 자, 그 다음에 면적 요건은 얼마 이상? 1만 이상 3만 미만. 또 지역 요건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일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됐나요? 다만 해갖고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거기 끝부분에 보전관리나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20% 먹고 넘어가시고 일단 보전관리나 농림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그때 전체 면적 계획관리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 되라고? 50% 이상이 돼야 된다. 됐나요? 이게 뭐에 관한 요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입안 제한할 때 이게 갖춰야만 제한할 수 있어. 그만큼 까다롭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마음에 안 듭니까? 자, 안 드나 마나.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주민은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안 제한해서 무조건 해라? 아니다. 요건이 있더라. 첫째, 동의를 받아서 해라. 동의는 대상 토지 면적의 몇 이상? 3분의 2 이상. 또 면적도 요건이 책정됐다. 최소 얼마 이상? 1만 이상. 최대가 3만 미만. 더 큰 것은 안 돼. 또 이때만 하는 이야기고. 또 지역도 아무데나 해달라고 해라? 아니다. 어느 지역에?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나 자연녹지. 그중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은 돼야 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전관리나 농림 쪽에다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만 보시고. 근데 예외 불가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전관리 농림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주로 되는 것은 요 3개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받으시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안자는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68페이지 입안 절차에서 이제 올해 30일에 나올 문제 소개 들어갈 겁니다. 이 침묵은 뭐지? 기초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입안자는 벌써 2번 써먹었어. 속칭말로 많이 먹었어.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사 생략서 이런 것들이 또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차 암기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관리 입안 절차 한 2, 30분 끝나니까 다음 주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끝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 또 문제도 그 문제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나간 문제들 여러분 다 풀어보세요. 답 해답지 나갔나요? 나갔어? 이런. 안 나가야 되는데. 어제 보고 풀지 마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오후에 3시에 시작하죠? 오늘 특강 지난번 한번 빠진 거.